16개의 크고 작은 택지개발 지구가 지금 각종 건축 행위를 통해서 아파트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건설 신문사에서는 시흥에 대해서 이런 현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건설 장비가 지금 시흥시에 다 집중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준신도시급 규모가 4개의 택지개발을 조성하고 있고 4개를 포함해서 16개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시흥이에요. 얼마나 많은 건설 장비가 여기가 투여가 됐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헤럴드 경제 신문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경기 시흥시 말이 지방자치단체에 5개의 전철이 들어가고요. 9개의 고속도로가 중심으로 건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통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외지인들이 결국 접근성이 호전이 되면서 외지인들이 투자의 발길이 올리고 있다. 또 헤럴드 경제를 통해서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 자, 주거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150도시 150만 평, 2만 1000세대, 장현지구와 능곡지구 포함해서 88만 평, 은계지구가 65만 평, 목감 택지지구가 53만 평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175만 평입니다. 175만 평. 근데 1차적으로 53만 평을 개발해요. 추가적으로 125만 평을 추가로 개발을 합니다. 그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에 지금 우리 오늘 오픈한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대표적인 게 은계지구, 목감지구, 장현지구, 저기 정왕, 150신도시지구 큰 동그라미 위에 작은 동그라미까지 해서 저기가 택지개발지구로 원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빨간 원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여섯, 일곱, 다섯, 여섯, 16개죠. 이 시흥시라는 곳에서 16개 지구의 택지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대한민국의 226개 시군 가운데서 아마 시흥이 아마 유일하리라고 저는 봐요. 자, 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안산선, 월곡판교선, 소시원시선, 수인선, 인천 2호선 이 부분까지 해서 5개의 전철이 한 지자체에 파주 같은 경우요. LG 필리스 단지를 만들어 놓고 LG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에서 13km 떨어져 있는 지역이 배후 주거지인 온정 신도시입니다. 지금 1기 신도시가 완료가 되어 있고 2기 신도시를 또 추가로 조성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파주는 전철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전철이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됐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로 여기 있는 쪽과 없는 쪽에 천차만별로 벌써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개발 계획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아파트 시세 차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하나만 들어가는데 근데 시흥은 무려 5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아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신안산선이 23년도까지 해서 개통이 됩니다라고 했더니 아파트 분양률이 주변 지역의 안산, 시흥, 광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흥에가 아파트 보급률이 분양률이 월등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요.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지역이 목감지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53만 평에 불과하지만 추가적으로 125만 평의 택지 개발이 절실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주변에 상황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첨부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고속도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게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제3위 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강남순환도로, 수원 광명고속도로 해가지고 9개의 고속도로가 시흥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대단한 부분이고요. 오철구도라고 하는 것을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자금이 여기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 정부가 이 시흥시 서남북권 그동안 개발에 소요됐던 시흥에다가 왜 이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서 교통망을 개선하고 있는 것, 거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도시가 성장 발전을 해나가려면 역시 또 삼박자가 필요하죠.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잠자리가 있어야 되죠. 또 일하고 자고 주 5일 근무를 통해서 나머지 이틀은 또 나름대로 다음 한 주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휴양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죠. 지금은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주들과 토지 보상 중에. 이 크기가 67만 평인데요. 축구장 300배 크기입니다.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는 지금 판교 1 테크노밸리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 3배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9만 개예요. 9만 개. 우리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9만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입인구를 산출할 때는 1명당 곱하기 3을 합니다. 3구 27. 여기서만 해서 27만 명. 목감 지구가 125만 평으로 증설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에 종사하는 27만 명의 인구는 어디가 잠자리를 만드느냐? 은계지구가 목감이에요. 10만 평, 10만 명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예? 나머지 7만 명이 갈 곳이 없어요. 은계와 목감지구에 수용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해요. 여기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여기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테크노밸리고 나머지 보세요. 대화산업단지, 시흥 VCT, 시와 MTB 단지 등등 여기에 들어오는 일자리 수만 하더라도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9만 개, 12만 개, 넉넉 잡아도 한 3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유입인구가. 근데 은계지구와 복감지구에서 30만 명을 다 수용한다? 지금 현재 상태 53만 평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요. 125만 평은 추가 개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감지구가 확장을 하려면 어디로 확장이 되는가?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광명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일전에 이런 것들 다 소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틀어볼까요? 이거 동영상 한번 보고 합시다. 광명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로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려고 봐요.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에 축구장 300개 크기의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1조 7천여 원을 투자해 10만 개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또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대 축구장 300개 크기의 첨단 산업단지 일명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됩니다.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과 물류, 유통, 주거단지까지 함께 들어서는 직주 일체형입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되면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지원시설과 노면 전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이 도입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 산업이 들어가고 거기다 주거단지까지 함께 개발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내후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부터 차례로 입주하게 됩니다. 총 1조 7천억 원이 투자되는데 2,200개 기업이 입주해 9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젊은 고용 인력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젊은 인력에 대한 어떤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지역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 무산된 곳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무척 큽니다. 그런 첨단 사업단지가 들어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요즘 뜨고 있는 광명 동굴 등과 함께 결합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융복합 창조 혁신 어떤 메카가 되리라.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에 이어 한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자, 태권도밸류,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밸리 하면 대표적인 지역이 판교 태권도밸리니까 이 판교와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시흥 광명 태권도밸리하고. 사업 규모만 보더라도 판교 태권도밸리는 20만 평, 시흥 광명 태권도밸리는 62만 평, 약 3배 규모죠. 입주 기업체 수만 하더라도 판교가 현재 1220개, 시흥 광명 태권도밸리가 앞으로 2200개 업체가 시흥 광명 태권도밸리에는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만 하더라도 태권도밸리는 판교는 7만 4천 명, 판교는 9만 6천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판교 태권도밸리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규모에 더 어마어마한 규모가 시흥 광명 태권도밸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산현동 임양 도시지역 자연업지 도로 중로 1류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물건이기는 하지만 우리 땅이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면적에서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일정 정도가 4차선 신설 도로에 수용이 된다고 하는 부분. 위치는 목감 택지지구 인근입니다. 이 땅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살펴보면 맨 위에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에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 됐던 도시지역의 자연업지 땅이 됐던 공시지가가 10만 원대 이상의 땅을 해본 적은 아마 근래에서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게 해배당 3만 5천 원, 평당으로 산출을 하려면 곱하기 3.3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 11만 5,500원. 일전에 용인 땅을 설명드릴 때 용인시 삼가동에 삼가동 도시개발지구가 1년 전에 5만 6천에 있었는데 이게 일종 주거 단위로 고시가 딱 떨어지면서 1년 만에 10배가 뛰어가지고 56만 얼마에 나와 있는 그 서류를 여러분들이 제가 용인 땅 설명할 때 드린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은 지금 현재는 11만 배에 불과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목감지구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가 1종 주거지 등 2종 주거지로 편입이 되어버리면 여기도 이 가격에서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10배 이상 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지역. 자,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거래가하고는 상당히 차등이 있긴 합니다. 보통 공시지가가 겨우 2, 3만 원에 불과한 것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거래할 때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2, 30만 원짜리가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토지 지주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잡아놓기 위한 것이 공시지가예요. 현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에 용도 지역을 보면 도시 지역의 100%가 자연업지입니다. 그리고 중로 1류 20m에서 25m, 그러니까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땅입니다. 이런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봅시다. 전체적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 지역에 뭘 갖고 왔는데 빠뜨렸네. 이 지역이 53만 평 목감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신안산성 목감역이 여기가 들어서는 지역이죠. 우리 땅과는 목감지구여서 위성사진을 통해 보더라도 딱 접해 있습니다. 이게 약 한 300m 정도, 시흥 목감역과는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약 700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목감역과는. 우리가 도심의 서울의 전철 역세권을 우리가 1km를 이야기하잖아요. 600m를 직접 역세권, 그리고 1km까지 간접 역세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도심의
준하는 역세권 개발 원칙에 의해서 놓고 보더라도 역세권 안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 땅이 53만 평의 땅이 앞으로 추가로 125만 평이 추가로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1순위로 들어가는 땅이 우리 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봤을 때 뒤쪽에는요 외곽순환 도로가 있죠. 또 이 도로가 무슨 제2 외곽순환도에다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시가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공단으로도 조성되는 지역이 있고 결국은 목감 물왕 저수지를 주변을 통해서 이 지역들이 앞으로 추가로 115만 평으로 추가로 조성이 될 예상 지역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목감지구가 딱 접해 있는 땅입니다. 그 뒤에 도로 계획은 신설 도로 계획은 뒤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위치가 목감지구의 위치가 지금 53만 평에 그치지 않고 125만 평이 추가로 조성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위치가 있어요. 주변에 고속도로를 한번 봐요. 지금 위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도리 IC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이것은 서양고속도로 조남 IC와 가까이 있고 또 영동고속도로 안산 IC, 서안산 IC 위치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장현지구는 시흥시청역 저기 부천 소사에서 안산까지 내려가는 원칙까지 내려가는 그 안산선 이거는 안산선 여의도에서 오는 것이 안산선 안산선 시흥시청역 그리고 능곡역하고도 거의 2-3km 범위 안에 우리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보더라도 이 지역이 확장이 되지 않고요. 확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 이제 우리 땅과 주요 시설과의 거리를 한번 쭉 봅시다. 시흥시청까지는 약 3.32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시흥시청역까지는 2.94km 그리고 그 아래 시흥 능곡역까지는 2.65km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IC까지는 3.7km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안산 IC까지는 1.5km 그리고 서양고속도로 조남 IC까지는 1.92km 시흥 목감지구 내부에 있는 시흥 목감역까지는 747m 그리고 물왕 저수지와는 326m 거리에 우리 땅이 물건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땅의 전체적인 그 변활도인데 도로가 신설도로가 계획이 이 부분이 접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도로는 어떤 도로냐? 일전에 군자동 땅 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아래쪽으로 가면 목감 저수지는 150신도시 주기를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장현지구까지 1구간, 장현지구에서 목감지구까지 2구간 이렇게 공사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 도로가 이 도로예요. 4차선 도로. 우리 땅은 아까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도 이 부분을 일부 편입을 하면서 진행하는 도로예요. 4차선 도로예요. 딱 붙어있는 땅이고 목감지구하고도 딱 붙어있고 목감역까지는 700m에 떨어지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건지 사진 한번 봐볼까요? 자, 우측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요. 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자, 좌측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앞에는 목감지구 아파트들이 만들어져 있는 우측에 있는 자, 이게 아까 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도시적 자연녹지 이 부분 기억을 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땅 투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투자하냐 비도시 투자하냐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도시지역은 우리가 주상공녹이라고 그래가지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녹지는 다시 세분을 하게 되죠. 자연생산 보존.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는 이미 어때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은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수요자 목적이에요. 건축을 행위를 통해서 집을 짓고 살든지 건물을 지어서 뭐 임대업을 하실 이런 실수요자가 들어가는 지역이
도시지역 가운데서는 주상공이고, 녹지지역 가운데서, 녹지지역은 뭐예요? 녹지지역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동시지역이 팽창이 돼가지고 외곽으로 뻗쳐나와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도시지역, 주거지든 상업지든 공업지역이든지 간에 도시지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기 용지를 우리가 녹지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가장 1순위로 바뀌어진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녹지를 우리가 자연녹지라고 합니다. 자연 도시지역은 자연녹지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연녹지 투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비도시 지역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죠. 2004년도에 관리지역으로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난개발이 돼. 대표적인 것이 용인이죠. 관리지역 해놓으니까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은 무조건 건축행위를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일단 허가가 나는 땅이기 때문에 관리지역.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2004년도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 됩니다. 녹지처럼. 그래서 가장 먼저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땅을 계획관리지역, 순차적으로 생산보조 이렇게 분류를 해놓게 되어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우리가 지구 단위가 수립이 되면, 물론 보상을 받을 때는 그 땅이 계획관리지역이냐, 당초의 원형지 땅이 생산이냐 보존에 따라서 수용을 할 때 보상금은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은 있는데, 일단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일단 계획관리든 생산관리든 보존관리든 간에 지구 단위가 수립이 되면 전부 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우리 땅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땅으로서, 자연녹지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 압력이 늘어날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영향을 받는 토지가 자연 녹지 지역의 토지입니다. 왜?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을 담당해야 하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자연 녹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땅은 용도 지역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발지 땅들은 표시를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시로, 이런 막대기로 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땅은 개발 제한 구역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 제한 구역 땅은 개발이 안 되는 땅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 땅은 도시 지역의 외곽 지역에 있어요. 인접한 외곽 지역.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이 확장이 되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할 수밖에 없죠. 해제가 되면 이렇게 주거지로 도시 지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확장이 돼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 바로 인접해 있는 가격과 동등한 위치의 가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만 쫓아다니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좀 할애를 제가 좀 많이 해놨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흔히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말보다는 그린벨트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분들에게 자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땅을 보니까 다 좋은데 그린벨트라서 안 산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호불호가 강한 지역이 개발 제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린벨트에 대한 투자로 봤을 때 이미지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호불호가 분명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리고 그린벨트를 통해서 재미를 봤던 사람들은 그린벨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골드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일단은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면 일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주권. 그린벨트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이 일정한 조건에 의해 철거될 경우에 다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축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주권이라고 해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는 건축 행위를 원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을 수가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제가 되면 그 건물 부분도 충분하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노른자의 땅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린벨트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속성은 개발을 영구히 할 수 없는 불능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린벨트는 다만 개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보를 잠시 시켜놓은 땅이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 금싸라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그린벨트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 중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다음 여러 가지 2가지 정도의 증거를 여러분한테 아마 제시를 할 거예요. 이게 개발 불능지가 아니고 개발 유보지라고 하는 부분. 이게 어떤 근거